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히 말한다. 여풍당당. 여풍당당 상담계 해법 있는 바람 좋지 묻지마 간디. 근성 있는 외도 해결 변호사 이긴다 조변 조준현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맨날 반가워. 반갑잖아. 그래 나 이런 식상. 근데 이게 하도 익숙해지니까 딴 걸 못 바꾸겠어요. 이게 이래서 이게 상간자한테 미치면은 이게 중독이 되면 이게 못 바꾸는 거야. 그렇죠. 네. 못 헤어지는 거지. 맞아요. 저도 이게 문구 하나도 이게 멘트 하나도 이게 바꿔지기가 쉽지 않은데. 관성이 있잖아요, 관성. 뭐 근데 우리의 멘트는 뭐 꼭 사회적인 해악을 끼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바람이나 외도처럼 이렇게 사회적인 해악을 끼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쭉 가자고. 뭐 반갑습니다 이것도 하고. 네. 한번 2023년에는 좀 새로운 걸로 한번 바꿔볼까요? 아니. 살짝 변형을 줘가지고. 아니 그냥 뭐 애드리브로 한번 해보자고. 애드리브로. 미리 정하지 말고. 네. 자 오늘의 주제는 그 배우자 바람에 고통받지 않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배우자에게 고통받지 않는 사실은 이게 가장 배우자 바람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그 내용일 수도 있죠. 어떻게 고통받지 일단은 않죠? 네. 뭐 둘을 갈라놓는 것도 좋고 가정 회복도 좋지만 또는 뭐 내가 유리하게 이혼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보다 가장 원초적이고 중요한 거는 네. 내가 고통 지금 맞아요. 이 당장 고통을 어떻게 네. 해결을 해야 되냐. 그래서 이 고통을 덜기 위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를 전전하면서 네. 그 스님 말씀을 명상하고. 듣고 명상을 하고 나를 되돌아보고 근데 이게 잠깐이야. 맞아요. 마취. 네. 잠깐 마취라기보다는 잠깐 마취 또는 진통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이가 어디 한 군데가 계속 아파. 네. 이건 뭐 문제가 있는 거거든. 충치가 났거나 문제 있는 거거든. 이거는 그냥 빨리 가서 치료를 해야 돼요. 네. 근데 진통제를 먹는단 말이지. 그쵸. 뭐 진통제 먹으니까 순간 괜찮아. 근데 그게 잠깐 이게 근본적으로 치료해 주는 게 아닌 거거든. 잠깐 마취시키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런 말씀들이야. 제가 볼 때는 제가 뭐 종교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야 뭐 진정성 있게 하는 거지만 대처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뭐 친구들도 마찬가지 만나서 뭐 토닥토닥 위로 물론 뭐 위로 정도 받는 거 내 얘기 뭐 누가 들어주는 거 그것도 의미가 있지. 네. 근데 저는 그 정도로는 제 성에 안 차기 때문에 네. 아니다. 왜 잠깐 그 고통을 덜어주는 방법만 세상에 난무하냐. 나는 이 고통의 근본적인 걸 해결하는 거를 나는 하고 싶다. 네. 라고 해서 제가 15년 전에 어떤 카페도 만들고 또 책도 내고 해가지고 지금 쭉 여기까지 오는 건데 제가 15년 동안 지금 쭉 이렇게 온다는 거는 굉장히 상담을 많이 하면서 네. 이 방법이 그래도 맞다는 얘기거든요. 네. 세월이 입증된 거거든. 근데 그 고통의 정도가 이걸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거를 그렇죠. 많이 보지만 직접 경험한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깊이, 고통의 깊이와 정도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수준 이상인 것 같아요. 이상이지. 이거 이제 목숨 뭐 자살 시도하시는 분도 있다니까. 맞아요. 그리고 남자분들도 아내 바람 나면 남자분들이 더 힘들어하더라고. 그러니까요. 아이고 보면은 말이 아니야. 이게 대면 상담을 하고 보면 자기가 진짜 며칠째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어서 한 10kg 빠졌다는 거. 진짜로 10kg 진짜 근데 그렇게 잠을 못 자고 밥을 먹는 건 거의 공통 증상이고 사람이 그러면 체중이 급격하게 맞아요. 빠지는데 단시간에 사실 체중이 막 5kg, 10kg 이렇게 그럼 빠지는 거는 굉장히 거지. 심각한 지금 굉장히 위기 심각한 거지.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 제일 큰 게 배우자랑 사별하는 것보다 더 큰 게 이혼의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맞아. 근데 사실 바람은 이혼보다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혼은 그렇죠. 내가 사실 결정하는 건데 이건 내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혼은 그리고 미래가 또 있잖아. 네. 일단 이건 해결된 거야. 그쵸. 뭐 내 앞으로의 삶만 하면 되잖아. 근데 바람은 현재 진행 중이잖아. 그쵸. 이거 이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는 거 가지고도 또 고민인 거지. 네. 지금 이게 맞아요. 이게 너무 고통. 그리고 여러 이게 가지. 가장 근본적인 고통은 그 바람핀 인간이 또 뭐 반성을 하고 빨리 끊어내면 그래 뭐 내 후유증은 남지 뭐 둘이 특히 뭐 성관계까지 하고 굉장히 깊은 사이면은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얼마나 그게 힘든데 자기 와이프가 그랬다는 거는 정말 충격이잖아요. 네. 물론 아내분도 마찬가지고 내 남편이 믿었던 내 남편이 그년이랑 모텔에서 뒹굴뒹굴하고 맞아요. 그거 플러스 해가지고 또 사랑해 자기야 뭐 애정 표현 이건 미치는 거거든. 그러니까요. 그러면 얼른 꼬리 내리고 잘못했다 바짝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돌아오는 신용이라도 하고 또는 여기 돌아와가지고 네. 진짜 열심히 하면 정리한 것도 이렇게 확인시켜주고 네. 진짜 확실하게 쇼하는 게 아니라 그럼 좀 난데 또 끊임없이 거짓말해가면서 또 오히려 적반하장의 거짓말에 또 집 나가고 오히려 이혼해달라 그러고 막 지적질하고 꼬투리 잡고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지. 그래서 몇 년, 장기간 동안 끝난 줄 알았는데 계속 발각되고 그렇죠, 계속 발각되고 이러면 정말 그 고통의 깊이가 2배, 3배, 5배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고통에서 이제 음. 벗어나는 방법은 원래는 둘을 끊어놓는 거거든. 네. 근데 그거는 워낙
제가 하고 있는 이 유튜브 이 영상 여기에 이제 다 쭉 일관되게 흐르는 방법론이니까 뭐 그거는 굳이 네. 뭐 끊어놓는 얘기는 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이렇게 소소한 거 가지고 하자고 오늘. 네. 이렇게 거시적인 거 말고 미시적인 걸로 고통을 좀 더는 방법 몇 가지 있어. 네. 아 진짜 이것도 중요해요. 뭐 큰 거 말았지. 크게 고통을 한 방에 확 그거 없어 세상에. 그건 사기라고 보시면 돼. 어떻게 고통이 한꺼번에 없어져. 근데 요거는 좀 괜찮아. 요거는 좀 먹혀 하다 보면 좀 고통이 좀 덜하는 게 좀 있어. 일단 첫 번째는 내 배우자 말에 의미를 두지 말아야 돼. 의미 두면 안 돼. 네. 고통스러워. 네. 그러니까 뭐냐면 아니 가뜩이나 저 인간이 가해자 이건 명확한 피해자와 가해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 탓이 아니야. 저 인간이 바람핀 거는. 근데 세상에서는 자꾸 양비론을 피고 너도 노력해야 된다. 너도 잘못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지가 지끼를 바탕으로 해서 바람핀 거거든. 그쵸, 네. 그래놓고 지가 반성하게 해놓고 오히려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나는 막 악다구니를 쓰고 내가 막 소리 지르고 막 얘기 좀 하자. 뭐냐 이렇게 계속 있는데 상대방은 오히려 이렇게 피해 다니고 툭툭 던지고 잠펀치 날리고 더 고통받는 거거든. 지금 이걸 생각하셔야 돼. 상대방한테 어떠한 답을 구한다는 거는 불가능하다. 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람이 난 인간은 전두엽이 망가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편도체랑 전두엽이 손상돼 있고 뇌가 정상으로 작동되는 게 아니에요. 네. 중독됐기 때문에. 그렇게 정상으로 작동되지 않는 사람을 붙잡고 무슨 대화를 하냐고. 그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쵸. 근데 나는 이제 그런 거를 망각하고 마치 이 사람의 진짜 본심이 뭐냐. 진짜 이혼할 거냐. 어떤 생각으로 바람을 폈냐. 걔랑 무슨 사이냐. 나랑은 어떻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야. 지금은 아니에요. 그 궁금한 걸 해결해 주지 않아. 뇌가 망가진 사람이 좀비가 된 사람이라고. 네. 그 사람한테 무슨 정상적인 언행을 기대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근데 그거를 못 하시는 거야. 막 자꾸 의미를 부여해. 나는 10마디 하고 저 사람 한마디 툭 던진 거야. 내가 10마디. 그 한마디를 가지고 반나절을 곱씹어. 왜 이 얘기를 했지? 이게 무슨 의미지? 자꾸 그러는 거야. 네. 너나 잘해. 이를테면 그렇게 던진 거. 나나 잘하네? 내가 잘해야 되나? 이게 비꼬는 건가? 이게 진심인가? 네. 뭐지? 내가 옛날에 잘못한 게 있나? 네. 지금 너나 잘해라고는 지금 내가 그럼 잘하면 얘가 돌아오는 건가? 하여튼 이 하나 가지고 온갖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맞아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가 막 네. 쭉쭉쭉 펼쳐지면서 거의 뭐 반나절을 고민하고 절대 의미 두지 마시라고. 네. 의미를 안 두면 편해져. 미친 새끼다. 아니 죄송합니다. 미친 놈이다. 미친 놈이 한 얘기 또는 뭐 그 아내면은 미친 X가 네. 하는 얘기다. 네. 뭐 뇌가 정상적이 아닌데 뭐 나 의미 안 둘래. 됐어. 저거 둘 갈라놓고 나중에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대화하자. 그래서 저는 대화를 하지 말라 그래. 그쵸.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거는 대화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대화하지 마시라. 아무 의미가 없다. 더 힘들어진다. 네. 예. 그러니까 나만도 고통스러운 거지.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이제 감이 좀 오십니까? 약간 요런 까지. 요런 까요. 요런 류. 네, 두 번째 뭘까요? 두 번째는 네. 이혼 결정을 지금 하지 마시라. 네, 이혼 맞아요. 결정, 이혼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네. 게 또 있어. 하지 마. 이혼 지금 아니야. 이혼을 왜 해? 아니 제가 늘 그러잖아. 인간은 이렇게 살면서 이제 저만의 처세 방법이지만 저는 뭐 그럭저럭 그렇게 사니까 큰 무탈했던 것 같아. 네. 지금까지 크게 뭐 이렇게 물론 저도 이제 살다 보면 희노애락이 있지. 많이 힘들고 그런데 뭐 그래도 이 방법으로 하니까 좀 고통이 덜하더라고. 상대방이 좀 힘들어하는 게 있지만 저는 괜찮아. 나는 룰루라. 네. 상대방이 얘는 삐져. 삐지는 거 있는데 내가 또 삐질 정도로 내가 뭐 손을 끼치거나 하지도 않아. 근데 괜히 삐지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결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늘 여지를 남기는 거야. 인간관계도 여지 남기는 거야. 상대방은 나한테 막 악을 하고 있어. 야, 이씨 너랑 안 만나. 그래도 그래 알았어. 아유,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보자. 나 이렇게 얘기해. 그래도 나는 그쵸, 이를테면 이제 그런 거지. 아니 왜 이혼 결정 지금 하냐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지 지금은. 그리고 자꾸 주변에서 종용해. 그치, 사실 우리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그 분량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뇌의 용량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그게 갑자기 초과되고 생각할 게 너무 많아지면 그렇지. 막 밤에 잠도 안 오고 맞아, 밥도 맞아. 안 들어가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이 바람만으로도 생각할 게 얼마나 많아요. 이 둘이 언제 만났는지, 어떤 사이인지, 앞으로도 만날 건지, 그렇지. 지금도 만나고 있는지 이런 걸로도 머리가 터지는데 그렇지. 여기서 내가 이혼까지 고민을 하게 된다. 그럼 이혼하면은 이제 어떻게 이혼하지? 남편이 이혼하자 그러면 아니면 이혼하자고 할까? 뭐 이혼하자고 갑자기 강요를 하려나? 뭐 집을 나가려나? 이러다가 또 재산 분할 어떡하지? 뭐 아파트 지금
지금 뭐 청약 받아놓은 거인데 그건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러면서 막 생각에 꼬리가 물면 이 고통을 헤어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봐야 될 것들을 볼 수가 없잖아요. 이러면 정말 고통이 더해지는 거니까 여기서 사실 큰 덩어리 하나는 덜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혼 결정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나중에 한 1, 2년 후에 뭐 6개월, 1년 후에 상간녀랑 상황이 정리되고 그렇죠. 남편하고도 이제 이혼에 대한 대화를 남편이 정상으로 돌아온 이후에 네. 이혼에 대한 대화를 해서 이혼 준비가 되면 그때 이혼을 준비해도 뭐 지금 당장 그렇죠. 준비하지 않아서 불리한 건 전혀 없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또 이혼을 네. 꼭 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아? 또 네. 남편이 꼬리 내리고 들어올 수도 그렇죠. 있잖아. 네. 그 여러 경우 수가 많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남편이 만약 남편이 바람을 났다고 생각하면 남편이 상간녀한테 미쳐가지고 재산 다 빼돌리는 거 아닐까? 내가 이혼 소송 당해서 나중에 빈털터리 나가는 거 아닐까? 그래서 지금 이혼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그렇죠. 불안함이 그것도 있어요. 있어. 네. 그것도 방법이 있잖아요. 네. 뭐 급한 대로 뭐 당장 그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그렇죠. 해놓는다든지 네. 재산 같은 네. 경우 일단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잠깐 해놓을 수 있다고 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꼭 지금 결정하지 말자. 이거는 일단 패스. 그렇죠. 지금 이 두 명을 어떻게 갈라놓을지 그것만 그러니까 단순화시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인생을 추구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저는 굉장히 단순화시키는 거 좋아해요. 네. 이게 복잡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특히 전화 상담은 사람의 얼굴을 안 보고 하기 때문에 말을 막 우왕좌왕 많이 하세요. 그러면 이게 해석하는 것만 너무 네. 힘들거든. 저는 그걸 단순화 딱 시켜버려요. 네. 한 10분 안에 딱 단순화 시켜버려. 네. 그럼 결론이 이미 나와 있는 맞아요. 거지. 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맞아요. 네. 단순화시키자 사건을.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 이거 생각, 애들은 어떻게 하고 이혼 어떻게 하고 이혼 안 할 건데 뭐 아직은. 일단 보류. 그렇죠. 지금 뭐 뭐야? 네. 둘이 끝났냐 안 끝났냐? 내가 어떻게 갈라놓을 거냐? 그것만 가지고 맞아요. 신경 쓰자. 네. 그러면 고통이 좀 덜해요. 네, 실제로 2019년에 상가소송하고 2021년에 이제 이혼소송 들어갔는데 남편분 재산이 좀 많았어요. 근데 2019년부터 21년 사이에 상간녀한테 진짜로 저는 그런 경우는 정말 처음 봤는데 상간녀한테 거액의 그 돈, 현금을 계속 이체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봐도 그냥 그 어떤 명목이 아니고 정당한 명목이 아니라 상간녀한테 돈을 빼돌린 게 이제 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다 재산조회 금연거래 정보 제출 신청하면은 다 나오거든요. 몇 년치가. 그럼 그 부분은 남편이 소명을 해야 돼요. 어떤 명목으로 그렇지. 이 돈이 없어졌는지. 그렇지. 그게 아니면 그냥 재산으로 그냥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들어가지. 실질적으로 소송에서 그렇게 크게 손해보는 그렇죠. 경우는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렇죠. 지금 당장 결정하지 미리 않으셔도 된다. 결정하지 말자. 네. 그러니까 자, 첫 번째는 이제 쓸데없는 그런 말에 상대방 말에 의미를 두지 말자. 네. 그러니까 무의미야. 내가 또 이런 걸 압축하면 저자. 두 번째는 이혼 결정 지금 하지 말자. 무결정. 결정.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것도 무로 들어가. 이건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건 이건 진짜 효과 있어. 이거는 진짜 이거는 고통스러운 일단 나가. 이 해가 좀 떠 있어야 돼. 해 뜰 때. 좀 추워도 괜찮아. 좀 쌀쌀해도 나가. 그래서 야산 이런 데 올라가세요. 땀이 나도록 것이래. 한 2시간 걸으면 고통이 사라진다. 진짜 이건 100%라고 봐. 네. 이거는 진짜 안 해서 그렇지 한번 해보시라고. 힘들지만 떨쳐 일어나서 그 특히 산길 공기 맑고 이렇게 맑은데 어디 약간 언덕이 좀 좋지. 너무 평지보다는 이런 데를 좀 땀 나도록 한 2시간 걸으면 싹 이 고통이 좀 하면서 의욕이 확 올라오더라고. 세로토닌이 올라오는 거거든. 이거는 그냥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거예요. 저도 예전에 막 우울증 좀 비슷하게 했을 때 이거 하니까 내가 왜 방에 이렇게 틀어박혀 있었지? 나 그래 할 수 있어. 뭐든지 할 수 있겠더라고. 그때가 막막한 상황인데도 진짜 앞뒤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와,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무 보겠습니까? 어려워 이거. 이거 어려워. 무대리. 무등산? 무 방콕. 무방콕. 방콕이 아니라 태국이 아니라 방콕. 무방콕. 억지로 지어낸 거야. 이렇게 의미를 쫙 부여하고 싶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세로토닌이 엄청 나온다. 세로토닌이라는 건 굉장히 행복 그리고 의욕을 다지게 해주는 게 나온다. 그러면 굉장히 이게 이제 마중물이 돼가지고 어떤 행동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의욕 충만해지고 우울이 없어진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고통을 좀 더는 방법. 나랑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되잖아요. 그것도 좀 이 되지. 카페에서 나랑 비슷한 경험 우리 그 이런 걸 나누고 여풍당당 카페. 자연스럽네. 여풍당당 바람 칠 때 그 카페 들어오셔서 나랑 비슷한 아픔을 가진 분들이랑 하는 거. 요게 네 번째지. 맞아요. 네. 왜냐면 나보다 거기서 꼭 소통할 일은 없잖아요. 그냥 게시글 읽고. 그렇죠. 왜냐면 오늘도 뭐 몇 개씩 글이 올라오고 댓글도 나랑 보고. 비슷한 처지 오히려 나보다 더 힘드신 분의 글을 읽으면 네. 조금 나아 내가. 상대방이 고소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조금 나는 그래도 이분은 정말 진짜 이거 인간 쓰레기네. 이분 배우자는 인간 쓰레기네.
나는 그래도 나 이 정도구나. 그래 나 힘 좀 내자. 공감받는 느낌도 들 것 그래서 같아요. 꼭 여풍당당 바람취센터 그 카페에서 많은 활동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